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살, 30살부터 사회생활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었죠. 원치는 않지만 나이를 먹었고요. 60세가 되었고. 어느 날 아침에 9시, 10시쯤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크릿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톡방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60도도 되고 50도도 되는데 문제는 60세가 되는 어느 날 아침 오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댓글에 답이 없으십니다.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곽희아 사장님, 우리 허혁 사장님은 음악 들으면서 마시기, 따뜻한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 영어 강의 준비, 커피 마시면서 TV 보기, 소파에 누워 있어요. 또 하와이에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생각하시는 게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행도 가고 커피 마시고 좋은 풍경을 즐기고 있고 그 다음은요. 우리의 1년 365일이 아침에 잠깐 여행 가고 잠깐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은 아닌데 그 남은 수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고 지내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이상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조금 그 시간도 그 고민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홈 100 시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2016년 이 손석희 앵커가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 2016년 어버이날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날의 내용이 지금의 우리가 홈 100라고 하는 거는 평균 수명이 100대를 넘는 시대를 살아가는 신인류를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마음은 있으나 내 부모님을 내 마음처럼 보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대, 60대 분들은 자식에게 보필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표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앵커 브리핑을 클로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모두 다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과연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전에는 오래 살면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족이 있고 모든 게 잘 케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이 바뀌어서 나이 들면 아프고 단순히 오래 살면 예전처럼 가족과 있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또 하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았을 때 호모 헌드레드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저도 늘 생각했던 게 그러면 내가 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나는 풍요롭고 현명한 이 삶을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20, 30대분, 40, 50대분 아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연금성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퇴를 보통 40, 50년, 50대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면 60세 정도까지 한다고 쳐도 100세를 바라본다고 하면 거의 30년에서 40년 가까운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연금공단에서 부부의 생활비를 예상해 봤을 때 한 달에 268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근데 268만 원을 30년, 40년을 살려고 하면 이 돈은 거의 15억에서 20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우리에게 이 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줄여서 한 달에 25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 내가 30억 정도의 건물이 있다고 하면 아마 임대료를 2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230억짜리 건물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내 마음속에. 두 번째, 현금 15억이 있으시다고 하면 현금 15억이 있을 때 은행에다 맡기면 우리가 2% 금리를 예상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또 한 2번 맞으면 15억 가질 수 있나요? 세 번째, 급여를 250만 원 받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급여를 받는 방법이 지금 젊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60세 이후, 50세 이후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할 자신 있고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젊은데 회사는 나를 더 이상 젊다라고 얘기해주지 않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60대가 이후가 되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250만 원이라는 돈 어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 내 소득이 끊긴다고 하면 이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성 소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늘 방에서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하고 요양원에 가야 되고 아무도 가족들이 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결국 나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는 이 건강에 잘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20, 30대는 중요한 걸 모르다가 40, 50대부터 관리 잘해서 그 남은 시간을 훨씬 더 젊었을 때보다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건강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사회활동과 주변 사람들 원활하게 관계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가족들과 잘 지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의외로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줄어들고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먼저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늘 사람이 집에만 있다 보면은 활발한 교류가 없으면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그날 같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다지 내 삶이 즐겁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발한 사회활동은 취미가 됐든 일이 됐든 뭘로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 가족들과 내가 시간을 보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나 더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간을 하다 보면은 직장을 다닐 때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과 일로 보내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나만의 시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여가 활동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아주 내 인생이 풍요롭고 윤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이 시간의 계획을 잘 못 세우면 너무 심심해. 어디 가면 뭐 놀 데 없나? 원치 않아도 내 스스로가 자꾸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지면서 사는 시간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여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보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네 가지가 잘 준비된다고 하면 풍요로운 은퇴가 가능할 것 같은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크릿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나온 주제를 어떻게 시크릿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금성 소득을 마련하는 첫 단추는요, 바로 브랜드 체인지입니다. 우리가 이마트에서 또는 홈플러스에서 수많은 대형마트에서 뭘 사죠?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가전제품부터 모든 일상에 쓰는 용품들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이마트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5만 원 정도, 한 번 마트에 가면 15만 원 정도 보통 구매를 했고요.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30에서 45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시크릿에 화장품밖에 없었어. 스킨케어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이언플라워도 있고 파트너샵도 있고 그리고 클럽 시크릿까지 공유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어딘가요? 우리가 대형마트나 마트가 아닌 우리의 장바구니로 교체하는 겁니다. 바로 시크릿 오토쉽을 통해서 정기구독으로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내가 연금성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자,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필리에이트라는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물건 너무 좋아요. 너도 물건 구입해서 써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물건을 구입하면 나에게 이제 커미션을 주는 거죠.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모두 하는 해서 얻어가는 수익이 바로 이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소득인데 초창기 때 마켓컬리가 친구를 소개해주면 나도 5,000원, 너도 5,000원 준다 해서 굉장히 회원 모집하는데 아주 구전 마케팅으로 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이걸 본따서 하는 많은 회사들이 똑같은 비슷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어떤 물건을 소개해주면 그리고 그 링크를 보내고 딱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의 2%에 대해서 커미션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2%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수많은 유튜버들도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고 계시죠. 항상 뭐라고 나오나요? 물건을 구매하시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하루에 2% 받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자, 그런데 쿠팡 파트너스가 아닌 시크릿 어필리에이트를 한다고 하면 어떤가요? 내가 너무 제품을 쓰고 물건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더니 이분이 저희 시크릿 앱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크릿은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쓸 때마다 평생 5에서 15%의 커미션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2% 받으시겠어요? 15%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15%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팡 파트너스가 아니라
시클릿 어플리에이트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시크릿 어플리에이트를 했을 경우에 이 한번 위력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토십 2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토십 20, 20명이죠. 지금 벌써 우리 신영면 스폰서님 같은 경우도 20를 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토십을 20명을 돌아간다고 하면 약 우리가 보너스랑 해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다이렉트 보너스만 했을 때 대략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90만 원이라는 거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부부가 받는다 하면 어느 정도 받을까요?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도 100에서 150은 받지 않을까.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나는 100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90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에서 추가 소득을 받는다면 어떤가요? 거의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의 7, 80%를 더 받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내가 90만 원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은퇴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나에게 내가 좋은 제품 어차피 쓰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쓰자 너도 쓰자 나도 쓰자 함께 쓰자 했는데 90만 원 소득이 생긴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평생 우리가 20명 못할까요? 나 좀 더 쓰고 싶어. 30명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달 안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 안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나온다?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리고 또 내 자녀에게 상속도 된다. 이만한 게 어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연금성 소득을 시크릿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 저는 건강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건강 습관은 시크릿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 라이프 바이 시크릿, 앞서서 우리 정리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크릿은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가 아주 까다롭게 만듭니다. 유기농으로 만들거나 천연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알갱이를 크게 만드는 이유도 한번 본사에 물어봤더니 이게 천연물질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합성물질 같은 경우는 아주 가루로 분말을 해서 압축이 가능하지만 시크릿 제품들은 알갱이 수가 많은 이유가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압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제대로 효능이 발휘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개수를 늘리더라도 이 천연과 유기농을 유지해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믿음이 가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클럽 시크릿을 통해서 제가 DNA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유전자 그리고 생활 습관도 물어보고 혈액 검사까지 다 해서 저에게 3가지 제품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리커버리, 부스터, 에센셜 멀티비타민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이걸 별 생각 없이 시크릿에서 조사해서 먹었는데 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필요한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먹는 데서 좀 더 확신이 갔고 내가 이런 게 부족했었구나 하고 알고 먹이니까 이걸 습관을 잡아가기 훨씬 도움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1단계만 한 거고 2, 3, 4단계는 계속 진행되고 또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림바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드림바디는 뭐냐?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다이어트를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실 거고 체중을 증량하고 싶은 분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든 체중 증량이든 모두 다 그 병이 아니라 영양의 불균형이 그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죠?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다 보면 못하고 놓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드림바디를 통하면요, 우리 어느 사장님이 오늘은 그린스와 함께 운동을 시작합니다. 나는 뭘 먹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요. 또 우리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건강식품 잘 드셨으면 이렇게 홈트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성분에 대한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단톡방에 글을 올리게 되면은 현직 트레이너의 김준태 사장님, 또 김간호 사장님, 그리고 현직 간호사인 정다감 사장님 이런 분들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해보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스스로 셀프로 학습이 되어가면서 좋은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저는 드림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 사업이 계속되는 한 드림바디에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스파로 내 몸에 독소를 빼볼까요? 독소로 건강관리를 해볼까요? 또 어느 때가 되면은 이번에는 우리 피부 미인이 돼볼까요? 다양한 이름으로 해서 이벤트는 바뀌겠지만 결국에 내 몸과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이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 어떤 곳에 참여하셔서 좋은 습관을 만드시면 저는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활동 참여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게 너무나 기본이니까 열애를 하고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만나서 전화해서 언제 보자, 어디로 보자. 자, 이거 한두 번입니다. 매번 전화하고 만나서 이렇게 약속 정하는 거 다들 귀찮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시크릿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와우 파티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스킨케어하고 예쁘게 팩 붙이고 같이 모여 사는 것도 와우 파티인데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있습니다. 모여서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즐겁게 웃고 얘기하는 과정에 너 오늘 커브 먹었니? 커브 먹으니까 나 어제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더라. 너 커브 먹었니? 이것도 와우 파티입니다. 어제 내가 잠이 안 와서 잠을 잘 못 잤는데 너 부스터 안 먹었어? 부스터 먹어. 내일 먹어봐. 그거 먹으면 잠 너무너무 잘 자. 이것도 와우 파티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당뇨가 있으시다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하고 물어보고 리커버리와 오메가를 한번 권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것도 저는 와우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옛날처럼 모여서 하는 형태도 있지만 입으로 하는 와우 파티도 있고요.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와우 파티도 있고요. 또 누구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와우 파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와우 파티가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이름 하에 어제 만났던 우리 스폰서님, 동료들, 리더 사장님들을 약속을 정하지 않아도 어느 때가 되면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늘 편하게 볼 수 있죠. 집에만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크릿은 소통을 잘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시면 되고요. 소통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니까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바깥 활동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에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세 번째도 자연스럽게 클리어가 됐나요? 마지막으로 여가 생활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는 클럽 시크릿을 통해서 여가 생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데 클럽 시크릿은 내 손 안에 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죠. 클럽 시크릿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자기 개발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쇼핑하고 싶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운동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클럽 시크릿 멤버십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클럽 시크릿의 멤버십은요. 한 명의 힘보다 모이면 모일수록 그 힘이 커집니다. 10명, 100명, 200명이 모이면 할인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멤버십의 힘이거든요.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페인으로 클럽 시크릿 여행을 갑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W 호텔이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죠.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저희가 여행을 가는 시간과 동일하게 해봤더니 숙박비만 178만 원이 나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금액이죠. 왜? 100% 오션뷰고요. 그리고 이 호텔은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하루 그리고 조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성급 호텔에 5일 숙박비로 178만 원 무리한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마 클럽 시크릿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금액을 주고 이 W 호텔에 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클럽 시크릿을 어떻게 하죠? 저희는 항공료를 포함하고 수많은 파밀리아 성당, 몬주익성, 몬세라토, 람블라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곳곳을 여행하면서 내가 내는 금액은 21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평상시 제가 스페인이라는 곳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클럽 시크릿에 스페인이 떴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스페인 가겠다라고 손들었습니다. 여가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세워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내 일상이 쫓기다 보면은 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일상을 충실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관심이 가는 어느 나라의 상품이 클럽 시크릿에 띡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클럽 시크릿 선택하셔서 그곳에 가서 충분하게 즐기고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떤가요? 럭셔리하게 우리 대학생처럼 배낭여행 메고 그런 여행인데 그만하자는 거죠. 럭셔리하게 트렁크 딱 끌고 다니면서 여행을 최저가로 가보는 게 바로 이 클럽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 생활도 클럽 시크릿으로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어떤가요? 제가 사실 이 하나의 각 1번, 2번, 3번 각 단어마다 단어마다 1시간 이상을 얘기하려도 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약간 심플하게 정리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호모 헌드레드를 4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시크릿 안에서 나는 이 시크릿 사업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나의 은퇴와 노후와 그 이후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준비된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저만 받았나요? 어,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스폰서님이 10만 포인트도 준답니다. 그래서 10만 포인트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또 하나의 포인트죠. 저도 이 부분 놓치고 있었는데 꼭 챙겨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늘 어둡고 두렵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크릿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충실히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다음에 삶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경 어떤가요? 너무나 멋진 야자수 그늘이고요. 풀장이 있습니다. 중세의 느낌이 물씬 나는 유럽의 어느 고성이기도 하죠. 또 푸르름이 넘실대는 이탈리아의 어느 곳입니다. 와이너리가 될 수도 있고요. 저 안에 있는 고성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도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띄웠냐면 우리 다이아 팩토리의 구호가 뭐죠? 함께하는 우리, 잘될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뭉칩시다 라고 했을 때 다이아 팩토리의 깃발 아래 그곳이 어디든 우리 모두 다이아 팩토리 깃발 아래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도전할 가장 큰 적은요, 경험하지 않는 자들의 조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시크릿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시크릿을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 네트워크를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 하지만 지금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왜 이분들은 끝까지 가보신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이 길 위에서 같이 걷고 뛰고 있는 동료, 리더, 스폰서님들과 함께 더 멋진 시크릿 사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게 시크릿 하세요. 감사합니다.